사실 제목을 차용증 이렇게 달아서 쓰자 그러면 누구라도 조금 이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들이 어떤 문제로 주로 오시나요? 무엇보다 돈이죠. 돈을 못 받으셔서 돈 떼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아주 적게는 100만 원 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긴 한데 100만 원을 받고자 이 돈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많게는 뭐 억 단위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돈 떼어서 오시는 의뢰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신지 심리상 사실 돈을 떼이신 분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으세요.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거절을 쉽게 못 하시고 부탁받으시면은 알겠다 그렇게 하셔서 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을 선뜻 주셨다는 게 의아할 때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당장 200만 원을 얹어서 1200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한다거나 그 말을 믿으시고 빌려주셔서 결국에는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이것만 했어도 돈 받기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차용증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소송하기도 수월하고 한데 사실 우리가 지인 관계에서 차용증 쓰기가 수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 많이들 대화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오신다거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얼마를 빌려주셨고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로서 남기시면은 그 또한 차용증을 가름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유하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목을 차용증 이렇게 달아서 쓰자 그러면 누구라도 조금 이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가볍게 제목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것들 확실하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차용증만큼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 안 달아도 되니까 뭔가 문서화돼서 증거를 남겨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뭐뭐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뭐 주민번호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도장이라든지 지장도 괜찮고 사인도 괜찮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지장 정도를 찍으면은 부담 없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수와 언제까지 갚는지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좌이체한 걸로 어떻게 돈 받을 수 없을까요? 충분히 좋은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내가 돈을 줬다라는 그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데, 다만 이게 특히 좀 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준 거다, 전에 있던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투자를 받았는지 이것도 상당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돌려받을 돈으로서 너에게 줬다는 것이다 라는 점을 대화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뭐 이끌어내는 멘트라던가 대화의 양상을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 내가 돌려받을 돈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내가 너한테 1500을 꺼주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올려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1000만 원이었다 그로부터 이렇게 답이 금액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용한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 이렇게 사건들을 맡다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 뭐 되는겨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뭐 해결되면 주겠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소송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러실 바에는 그냥 똑부러지게 1000만 원을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변호사로서 크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것도 있으면 좋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기다려 주시다가 소송을 할 쯤 되면은 내가 이자까지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연 5%의 그 법정 이자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제기라고 할 수 있는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요소까지 덧붙여 주시면 그 이자도 우리가 한 푼도 안 놓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음 자체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녹음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녹음 당연히 괜찮습니다. 사실 어떤 국회의원분께서 그 동의를 얻지 않은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정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피 같은 돈을 빌려줬더니 나는 못 쓰는데 그 사람은 사실 또
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워서 못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당당하게 나의 법적인 권리니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셨다가 소멸시효 완성돼 버리면 그때는 정말 도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피 같은 돈 떼이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